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. 이제 너무 그 상황에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가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제발 발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, 진짜로.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머님 부둥켜 안고 울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9년 차나 돼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울고 있다니 하면서 또 울고. 근데 너무 막 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. 제가 그 장점이 듣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. 이제 듣고 공감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물론 증거 영상 중에 막 그 뭐 욕설이 엄청 막 많은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들으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. 사실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해요. 그냥 뭐 쌍시옷 들어가는 욕은 기본이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찢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욕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하고 또 막 옆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도 애기가 듣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욕하는 걸 들으면 또 이거를 애기가 있는 데서 해야 되나? 저는 그거를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막 듣고 나면 진짜 내가 그 욕을 먹은 것처럼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.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상이 가잖아요. 갑자기 막 도대체 왜 이래? 이러면은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? 하면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살려줘!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 상황이 상상이 가잖아요. 그것과 함께 증거로 다친 사진까지 같이 보면 그냥 그 상황이 다 눈에 그리워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. 네. 저도 사람인지라 유독 더 마음이 가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.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어서 그냥 가정을 잘 꾸렸는데 배우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줘놓고 그걸로 막 일일이 뭐 어디에 썼는지 지출 확인하게 하고 뭐 병원 가려고 뭐 병원비 하면은 너 7천 원 들어갔는데 왜 1,000원 달라고 하냐, 너 나머지 3천 원 어디다 쓴 거냐,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숨막히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?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랑 나이도 같고 딸이 있는데 딸도 저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가고 우리 엄마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몰입된다. 재판 절차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이제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죠.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도 울면 안 되는데 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. 이제 너무 그 상황에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가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제발 발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, 진짜로.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머님 부둥켜 안고 울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9년 차나 돼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울고 있다니 하면서 또 울고. 근데 너무 막 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. 오히려 전연차 때보다 감정이입은 더 크게 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아직도 좀 떨면서 보고요. 이제 판결 선고 많이 막 2개, 3개씩 잡혀 있는 날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. 근데 저 사건이 근데 사실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거든요. 근데 지금도 감정이 지금 약간 근데 왜냐면 그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중에는 제 어머니 설득하면서 어머니 제가
변호사 생활 9년 하면서 판사님 앞에서 울어보기도 처음인데 이 울음이 이렇게 의미 없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그냥 당사자분의 선택이잖아요. 그래서 존중을 하기는 했거든요. 근데 그날 또 하루 종일 조금 마음이 먹먹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.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의뢰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 이야기처럼 되게 감정을 담아서 해주면 굉장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는 해요. 솔직한 말로. 그래서 의뢰인분들 되게 좋아하시죠. 근데 그게 좀 조금 힘든 날들은 나 너무 변호사하기에 안 맞는 사람인가? 이렇게 하면 프로답지 못하는 건데.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감정이입이 돼서 속상한 거 반. 집에 가는 데네. 나는 프로가 아닌가 봐.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지 않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. 네.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면 저희도 지금도 눈물이 나요. 그쵸, 왜냐면 울컥할 네.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떨려요. 그럴 때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요. 저희 그러면 양 변호사님처럼 약간 좀 너무 창피하다. 네, 감정이입을 완전히 하기는 어렵죠. 완전히 배제. 그럼요, 인간인데요. 근데 이제 감정의 동물이니까 절대 울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본인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왜 그럴까? 물론 마음이 따뜻해서지. 근데 왜 그럴까? 생각해 봅시다. 왜 그럴까요? 뭔가 그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뭐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두려움, 좀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. 그 아까 왜 MMPI 설명드렸잖아요. 네네네. 그 중에서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유독 옳음과 도덕적인 거에 공정함 이런 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, 이건 옳지 않아.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타인의 어떤 감정에 그 이입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.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 그러는 것 같아요. 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너무 명확하니까. 근데 예를 들어 나쁜 쪽의 변호를 할 때는 도덕적인 거와 옳음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빠지니까 덜 마음이 요동을 치고. 뭐 이 사람이 맞긴 맞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틋하고 그러지 않은 사건들도 있잖아요.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빠지니까 그럴 땐 좀 덜 요동이 치는데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딱 맞물릴 때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. 그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하네.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제가 신점 보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조금 저도 약간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. 한 번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시죠? 이렇게 이거 잘못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변호사님 왜 저를 이해 못하세요? 변호사님 저는 진짜 너무 사랑했고요. 그 배우자가 남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고 그 배우자 정말 별로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. 변호사님. 네. 못소리시죠? 아닙니다.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어요? 정말 사랑을 해보셨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? 네? 그럴 때에는 선임료를 아주 높게 부르고 저는 막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안 오십니다. 근데 이제 감정이입이 공감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내지는 동정의 방향으로 가느냐 되게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공감은 깊이 이해하는 거고요. 동정은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. 이게 깊은 공감을 할 때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오 박사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정말
누구보다도 깊은 속 이야기, 어떤 게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그걸 소화해내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지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. 그래서 네. 저도 뭐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정신과 의사잖아요. 정신과 의사가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보면 스플리팅 딱 나눠요. 그래서 한쪽 면은 이 사람의 마음으로 훅 들어가요. 또 한편에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, 의사로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보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자살하겠다고 농약을 마시고 왔어요. 그럼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경우도 있거든요. 너무 안타깝고. 그런다고 울면 이 사람 처치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그 냉정함 안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.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요동친다. 내 마음이 좀 많이 요동쳐졌다 그럴 때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거를 좀 잘 바라봐 보는 거.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든 뭘 하든 생각을 정리해보고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중간에 가지시면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이고 옳고 그름을 보는 도덕적인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조금은 평정심을 가지고 그 의뢰인을 대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연차가 더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그런다면 아마 요거가 잘 통합이 돼서 두 가지가 아마 가능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. 네네.